한번 정리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서 학술위원회가 두 가지의 큰 기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획이 각 분야별 연속 토론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분야를 관통해서 큰 테마는 전태일 50주기 그리고 전태일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한다는 거였고, 그 고찰을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각 분야별로 연속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각 분야별로 진행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한번 마무리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내외로부터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분야 토론회에서는 지금의 청년들의 이야기 속에서 50년 전 전태일과의 접점을 다양하게 조명해보는 것을 이제 기획 의도로 가지고서 여러 청년 활동을 하는 주체들과 함께 주요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여성, 주거, 노동, 교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야를 좀 찝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의 어떤 그런 지금의 모습과 이제 50년 전의 전태일의 접점을 좀 찾으면서 이런 것들을 전태일 50년 동안이 흐른 지금 전태일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것인가. 노동 관련해서는 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태일 정신이라고 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 혹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로 개선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양대노총의 간선적 평가인데요. 저는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고 좀 문제인식이 생겨서 좀 지적한 내용들은 그렇게 너무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태일 열사의 한계 지점을 그대로 투하한 거 아닌가라는 문제인식을 좀 가졌고요. 왜냐하면은 여성 시다 노동자들 되게 불쌍한 존재 혹은 도와야 할 존재로 바라봤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 시대에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진 것 자체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21세기에는 좀 다른 감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체성의 문제다라고 좀 고민들을 나눴었고요. 운동 내에서도 이 정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더 이상 전태일 토론회 할 때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해서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반복되는 거는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하고 평전에 있는 독자가 그 동지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을 때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너는 나다라는 큰 선언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전태일 평전에 있는 독자가 보여주는 동의라는 막연한 동질감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있는 이로서 또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또는 싸우고자 하는 이로서 연대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읽는 행위조차 또 하나의 연대가 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전태일 문화가 평전의 생명력이다라는 말씀들을 조금 더 구현하면서 이날의 논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단 노동문화 운동이 침체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진행하는 문화 포럼이 예를 들면 노동문화 운동이 지금 침체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를 왜 어떤 과정이나 맥락을 통해서 지금 노동문화 운동이 현재까지 왔는지를 좀 짚어본과 동시에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애초에 조직이 됐었고요. 포럼 자체가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던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전태일 열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사실은 기왕에 50주년에 그 노동문화 운동이 모두가 침체기라고 지적할 수 있는 가운데 이런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의 소중함을 좀 살려서 이 후속 모임 좀 계속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50년의 그 세월 동안 옛날이랑 똑같다 혹은 변화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들 하는데 정말 그런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50년 전의 그 통계와 지금의 통계를 비교를 해가며 이제 공통점은 뭐고 같이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자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여성 노동 운동의 과제를 한번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고 플로어에서는 주로 그러면 여성 노동 운동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여성 노동의 대표성을 어떻게 살려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토론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말씀을 한 번씩 해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박순열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럼이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이제 10월달에 하반기에 진행하실 포럼을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계시는지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통해서 지식인들에게 준 충격이 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 개신교 내에서는 크게 사상적으로는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신학적인 그 조류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비로소 어떤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응답하는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자기 문제를, 노동 문제를 노동자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주체 선언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자기 구원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이해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후에도 기독교 내에서는 민중신학과 민중교회 또 이제 인권선교라고 하는 이제 큰 세 가지의 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는 좀 그런 민중신학과 민중교회 이런 게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을 다시 그 반전시켜 볼 수 있을까? 형식이나 그릇보다는 예를 들면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이 행진하는데 BTS 노래를 틀거나 혹은 뭐 그 젠더 관련 집회를 하는데 뭐 소년시대 노래를 틀거나 그게 그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그릇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메시지만 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기존의 그런 대중문화든지 기존의 뭐 스마트폰의 이쪽의 형식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우리 내용을 만들고 결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다룬 내용이나 가치나 철학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제 좀 더 집중을 한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 공통의 감각이나 경험이나 생각을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그 오프라인에서의 광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지껏. 다만 지금 현재 세대에서도 그러할까라는 건 자신은 없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과 바로는 그런 걸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광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노동자들 서사는 왜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똑같아 보이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에 대한 서사를 우리가 일편하게 이렇게 채집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그렇게만 발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들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자기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실제 이런 생생함과 고발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갖고 깊게 사유하고 성찰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서사의 다른 양상들, 다른 면모들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인 거고, 사실 기록하는 사람 또는 기록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의 성찰과 서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존재해야지만 늘 뻔한 이야기, 내 손이 잘 안 가는 이야기로 노동이 소비되는 것, 노동 문학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합니다. 노동운동 관련해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바는 지금 라이더 유니온이 취하고 있는 구체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시민단체적 성격과 노동조합적 성격을 합쳐진 방식이거든요. 라이더 유니온은 그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가반수 조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돌아다니는 노동자고, 더 중요한 문제는 노동조합을 만들 정도로 쟁취하고 싶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노동운동에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개별적인 갑질이라든지 문제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단 한 명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부당한 일이라고 하면 나설 수 있는 틀과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다만 가입해놓는 게 이후에 또 더 유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보험과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또 해주는 역할들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떤 비영리나 사회운동 영역에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대단히 뭔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요새 이제 양상은 이 영역에 시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은 저는 그런 뭐 어떤 헌신이나 이런 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경쟁에서 승리할 확률보다 내가 지금 그냥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더 뜻깊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그런 뭐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것들로도 가고 뭐 이런 얘기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도 많이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사실은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진입하는 어떤 젊은 활동가들에게는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대단히 높은 헌신성을 이미 가지고 왔다라고 사실은 전제하고 저는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어떤 그렇게 대단하게 뭔가 사명의식을 갖고서는 진입하기보다는 이것이 의미 있다라는 그 현재적인 그냥 의미 자체로 이제 부여하고서 진입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이 하는 운동의 동지로서 활동가로서 어떻게 같이 운동을 읽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동료적인 관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직장 내 성희롱이니까 노동운동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노동운동의 영역이 아닌 그거는 그냥 성폭력의 영역 또 노동운동은 또 다른 영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절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맞지 않다. 여성운동도 마찬가지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좀 깊게 연대하고 철학을 좀 공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태일 열사는 50년 전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변화시켰잖아요. 여성의 상황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를 좀 변화돼야 되고 이게 저는 인본주의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연대하고 함께 하는 것이 나름의 좀 안타깝지만 해결책이고 대신 여성들은 열심히 조직화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직화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을 다시 만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곧 전태일 아닐까. 그럼 저희 뭐 조합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 조합원들이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일터에서 이제 어떤 불합리함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싸워가는 그런 개인들이 모두 다 전태일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21세기에 김지은 씨를 노동자라고 얘기하면 이건 되게 위험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노동자 주체들을 찾아내는 것이 전태일이 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바꿔야 되고 주제도 바꿔야 된다.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특징은 목소리가 주어지지 않은 자들, 목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노동자성을 들고 일어났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인데 그 전태일이 그 다락방 미신 공장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 여군으로 치부되거나 아니면 존재에 드러나지 못했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근로기준법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실 그것이 갖는 충격은 그것이 폭로와 고발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당시. 그리고 지금도 그 고발들을 하는 노동자 스스로의 목소리들이 존재한다 생각을 하고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김지은입니다라는 책도 발간돼서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그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207일간의 투쟁을 담은 기록들도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으로 뭐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면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긴 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고 해서 예술인의 지위나 혹은 블랙리스트나 그 성폭력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 제정이 예정돼 있게 지금 현재 이렇게 발의를 한 상태고 작년에 무산됐지만 그리고 특고는 제외됐지만 예술인 고용보호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그 법이나 제도나 행정 쪽에서는 이 두 개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실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리고 실제 그 예술운동 영역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한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두 다 자기의 이해 욕망과 자기 문제에 다 천착해 살아가죠. 근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건 결국 전태일 열사가 품었던 그런 연민과 그리고 그에 대한 결단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이 있을 때만이 아마 이런 지금 현재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이러저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욕망을 뛰어넘고 우리가 하나의 정말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물음이 곧 오늘의 전태일이 누구냐에 대한 물음이고 또 그에 대한 답이 내가 전태일이다 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하나는 기존 노조에서 여성들이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 하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운동이라는 영역에서 그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시민운동이 좀 이렇게 위고 노동운동 이렇듯이 그 한국 사회의 여성운동이라는 영역에서 여성 노동운동이 사실은 별로 설 자리가 없는 설 자리 없다 그러면 또 그분들이 서운해하니까 되게 분야가 작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 중에 이미 40%, 44% 정도가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어디서도 40%의 그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40% 이상의 내용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라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뭐랄까 약간 당위적 과제로 다 좀 인식이 돼야 된다. 여성이 많은 그 조직이라고 해서 이제 젠더 의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되게 그 자기 삶에서 비롯한 의식은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 의식으로 함께하는 연대와 이런 의식이 꼭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전태일의 현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각 분야별 한두 개의 명제로 정리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사안이 되더라도 하나의 한두 개의 명제로 대표될 수 없을 뿐더러 70년 이후 노동, 문화, 여성, 문화, 종교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의 점을 고려했을 때 그 단연성이라든지 중층성 이거를 담아내고 정리하는 작업을 사실은 이제 지금 분야별로 새롭게 고민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그걸 시작하는 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의의를 부여를 해봅니다.